안녕하십니까. 하미남 뉴스 진행자 하미남 심윤석입니다. 오늘 하미남의 한마디 합시다. 제목은 2022년 하남시 의원, 하남시 가선거구 결과 선거 결과 리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때 뭐 다른 분들도 많이 뽑아야 되지만 하남시 의원을 또 선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난 선거에서 가선거구, 그러니까 선거구가 하남에서는 3개였습니다. 가나다 선거구에서 가선거구는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선거구냐? 기존에 있었던 일들에 비해서 가선거구에 있었던 일도 많고, 생각해야 될 부분도 많기 때문에 하남시 가선거구를 제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선거구가 어디냐? 하남시엔 선거구가 3개 조정이 돼서 결과에서 조정을 했는데요. 하남시 선거구로 생각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현재로서는 어렵진 않아요. 새로운 신도시 개발된 미사 1동, 2동. 미사동을 한 선거구로 보면 됩니다. 그게 이제 다선거구였고요. 그 다음에 덕풍동이 있습니다. 덕풍동. 오래된 지역도시 덕풍동. 덕풍이 3동까지 있어요. 1, 2, 덕풍 1동, 2동, 3동. 덕풍동에다가 풍산동, 지금 이제 미사 3동이 됐죠. 풍산동 앞에서 덕풍 1, 2, 3 풍산. 여기가 또 하나의 선거구, 2선거구. 그리고 나머지는 몽절이 다 선거구다. 엄청 넓지만 선거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농촌동이라고 할 수 있는 천연동. 촌이죠. 상산국동도 있고요. 대알미동도 있고. 저쪽 촌동네. 농촌이다. 농촌이 있는 그런 동네. 하남시의 전통적인 신장 1동, 2동. 원도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초이 간북. 초이동하고 간북동. 감일동 개발에는 아니지만 그쪽 서부 지역에 있는 초이 간북. 그 다음에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춘궁동은 이제 교산 신도시가 되는 곳이지만 현재로서 인구가 별로 없는 곳이죠. 그래서 천연, 신장 1, 2, 간북, 감일, 위례, 충궁, 초이 이걸 다 합쳐서 가선거구라고 합니다. 엄청 넓은 지역이죠. 왜 이렇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넓은 지역에서 몇 명을 뽑았느냐? 4명을 뽑았습니다. 하남시 의회에서 하남시 선거에서 시의원을 한 지역구에서 4명을 뽑은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사람이 인구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답이 없었는지 지역구를 넓게 하고 4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뭐 4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몇 명이 출마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몇 명 출마했느냐? 총 7명 출마했습니다. 7명이 출마했고 그 중에 현역 시의원들이 현역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역. 그때 현역 시의원이 민주당의 강성삼 시의원이 현역 시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출마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영준 시의원이 뭐 국민의힘도 소속이었지만 출마를 하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무소속이었고요. 그래서 두 분이 현재 내가 시의원 신분에서 다시 출마를 하셨고, 나머지 5명은 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7명이 경쟁을 해서 그 중에 4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근데 그럼 누가 선정이 됐느냐? 누가 됐느냐? 자, 여기서 이제 하남시의 오래된 불패 신화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가번 불패. 어느 선거구가 됐든지 가번이 떨어진 적은 없다는 거죠.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든 뭐 국민의힘에서 받든 가번은 떨어지지 않는다. 가번 불패. 라는 신화가 나오게 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요. 그 당시에 3명을 공천했는데 가번의 정혜영 신인이었죠. 나번의 강성삼 재선위원이었습니다. 가번의 이용재 3명을 공천을 했습니다. 왜 했는지는 빼고 3명을 공천을 했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냐? 국민의힘도 공천을 했습니다. 결과로 공천을 했습니다. 특이한 거는 국민의힘의 현역 시의원이었던 이영준 시의원은 빼고 전부 다 초선이었습니다. 가번의 박선미 후보, 나번의 금광현 후보, 4번의 김희중 후보.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 셋, 그 다음에 국민의힘 셋,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이영준 현역 시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됩니다. 볼만한 경기였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하남시에서 없었던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던 거죠. 무소속 시의원이 당선될 수 있을 것이냐. 무소속 시의원? 그게 되나? 정당, 충분히 그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시기였죠. 그 다음에, 가나다. 근데 다번이 당선된 사례는 없습니다. 공천 중에 3위, 세 번째로 가나 다번으로 선출돼서 당선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다번이 과연 당선이 될 것이냐. 왜 그러냐. 무소속 이영준 시의원, 이영준 현역 시의원이었죠. 그리고 상당히 인정을 받았었고, 그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 인사였습니다. 사업도 하고 있었고, 그 시정 평가도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탈당해서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고요. 국민의힘의 답안을 받았던 김희중 후보도 다크호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남시 출신이라는 얘기였었고요. 언론사도 했었고 시 공무원도 했었고 나름대로 그 경쟁력을 탄탄히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이었었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용재 후보도 뭐 건축사 협회인가 그쪽에서 뭐 하면서 나름대로 탄탄하게 그리고 정말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과연 가번 나번들이 다 당선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초선인 가번 나번이 될 것이냐. 강성삼 시의원 같은 경우 시의원은 현역인데 나번을 받았는데 과연 당선이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초선들이고 아직 지명도가 없는 정혜영 의원, 박선미 의원 이런 분들이 과연 1, 2등을 할 수 있어서 가번 불패를 깨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었죠. 상당히 저도 긴장을 했었고 저도 가선거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를 하면서 야 이건 참 정말 재밌겠고 하남시에서 바라봤을 때 이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봤었습니다.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초선이든 그분들이 뭐하든 초선이든 뭐 남자든 여자든 간에 가번 불패 신화 1등 2등은요 그 당시 신인이었던 정혜영 후보 14,700표 민주당의 가번을 받은 정혜영 후보가 1등 국민의힘의 가번을 받은 박선미 후보가 14,687표 12표 차이밖에 안 나네요. 당선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해봐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후보가 가번이었고 강성상 후보가 나번이었습니다. 과연 민주당 지지자들은 재선 의원인 뭐 강성상 의원 이런 것들보다 가번을 찍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찍었을까요? 고민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선미 시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시의원이고 박선미 후보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나번이 상당히 다크호스였다고 보여지죠. 그 금강현 현재 시의장이신데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20년 이상 하셨고 나머지 공무원 생활을 해서 공무원 생활을 계속하셨고 행정사 생활을 또 했던 그리고 나이도 50대 후반이었나요? 거의 환갑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에 모르겠다. 뭐 나이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쯤 되겠죠. 아무튼 그렇게 하는 그 시정 경력이 있고 공무원 경력이 있는 분이 가번을 초월할 수 있을까? 또는 지역에서 나름대로 단단하게 지역에서 뭐 활동을 했던 김희중 후보가 나번이나 가번을 초월할 수 있을까? 이영준 씨 정말 무소속이 하남시에서는 무소속 당선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 뭐 공천을 잘했네 못했네 뭐 이 얘기가 꼭 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하여간 현역 시의원이 내 지역구에서 내 구역에서 그리고 내가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 그 어떤 홈그라운드에서 당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득표력이 있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번 세 번째 문제 다번이 당선될 수 있을까? 무소속이 당선이 될 수 있을까?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1등, 2등은 말씀드렸고요. 3등 강성삼 의원 7,289표 금강현 후보 6,951표 그 다음에 이제 다번들이 김희중 4,780표 이영준 4,054표 이용재 3,193표
그래서 낙선하신 세 분들은 4,000표대, 3, 4,000표대를 받았지만 4번 2명, 무소속 1명. 결국은 공천이 당선을 갈랐다라는 표현을 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재밌는 사실은 이제 1, 2등이 초선위원이었잖아요. 3, 4등을 하셨던 분들이 3등을 하셨던 분이 강승삼. 강승삼 의원이 이번 그 시의회에서 전반기 의장입니다. 선수가 제일 많고 선수가 많고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전반기 의장을 하셨죠. 하반기 의장은 4등을 한 금광현 의장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의장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득표율이 중요하다고 하면 가성구가 꼴찌예요. 가성구에서 마지막에 4등으로 당선한 금강현 의장. 그리고 가성구가 나성구나 다성구에 비해서 또 우선도 아니잖아요. 의장이 3등, 4등이 나왔고 그것도 가성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의장은 지역구나 또는 득표율과는 별 무리가 없다. 하남시의원 활동을 하는데 1등이든 4등이든 3등이든 간에 붙기만 하면 똑같다. 많이 받아야 그게 그거지. 결국 그렇다라는 얘기를 반증하는 것이고요. 얘기가 되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건데 지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남시 가성구구 4명을 뽑았지만 가번불파의 신화를 깨지 못했다. 더불어 순서에 따라서 나번 4명인데 나번 불패도 깨지 못했다. 두 번째, 하남시에서 첫 번째로 나올 수 있었던 4번 공천을 받은 당선자 나올 가능성이 짙었지만 안 됐다. 마지막으로 무소속 후보, 하남시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었지만 그런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경력, 학력 또는 기타의 그다음에 공약 여러 가지를 통한한 그런 어떤 인물적인 요소보다는 정당의 공천이 당락을 결정했다라고 답변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년 3월달 하남시 가성구가 됐든 나성구가 됐든 하남시의원 선거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또 당 보고 찍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